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5월 뱀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뱀띠 분들의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극단을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광석화 같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뱀띠 분들은 5월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구속되는 이런 상황들, 침체되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멈추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뱀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나한테 좀 득이 되는 것 같다, 좀 더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사망자가 생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속되는 것들은 답답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각자의 맥락에서만 봤을 때 또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페루인데요. 페루의 길거리는 통제령에 의해서 텅텅 비어 있고, 개와 고양이가 그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차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은 자유롭게 아스팔트 위를 걸어다니는, 활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광장과 공원에는 사람들 때문에 머물 곳이 없었던 비둘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유롭게 머물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소 때보다 비둘기가 몇 배나 더 많아요. 또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떼지어서 줄을 서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길거리에는 꼭 필요한 차들만 최소한의 공해를 뿜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가 더 맑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공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요? 기분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생각도 좀 잘 정리되고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기존의 일상보다는 좀 더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단순화됐고, 일상이 더 복잡하지 않고 조금 더 단조로워지면서 내 일상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자, 5월은 뱀띠 분들에게 이 지지 땅자리의 비견이라고 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이런 것들이 좀 기운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고집이 강하면 투지가 돼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향에 대한 사유의 문을 닫는 자물쇠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가담한 사회가 이 바이러스 탓에 강제로라도 일종의 고집이 꺾이면서 우리가 겪게 된 이 사건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있죠. 도시 속에서 전과 다른 공기를 마시고 소음이 없는 트인 공간을 잠시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그 거리를 그냥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회가 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회에. 더불어 사회도 그 스스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를 거대한 지성체로 여겨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공 속에 존재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의 몸과 마음도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공간이 열리면, 즉 하늘이 맑아지고 땅이 맑아지면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맑아집니다. 더 잘 보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더 명확하게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다 연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삼천포로 빠지면요, 불교에서 이 윤회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천만다행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 뭐 아귀, 잡귀 뭐 이런 걸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뭐 천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득도했을 때 이야기고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요.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이 사회에서 살면은 동물이나 아기가 되기는 쉬워요. 근데 천신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수행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동식물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불행한 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존재들의 삶이 불행해서 그렇거든요. 그 불행한 존재들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 존재들의 삶이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 존재들을 다소 불행하게 만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사회가 사람을 막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물림되는 어떤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동식물로 태어나는 것도 참 살만하겠다 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와 그 존재들 모두가 살기 좋게 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변명들을 다 극복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들었다 칩시다, 사회를. 그럼 그게 인간 사회에서 손해는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훨씬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먼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후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계예요. 뭐 지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죽으면 다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뭐 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부처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 단어조차 없는 어떤 부처가 가진 본질이죠. 깨달음이라고 해야겠죠. 모두가 죽으면 깨닫는 세계가 바로 사후 세계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세계.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땅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세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현대적인 천국의 이미지를. 온갖 땅의 생명들이 도시에 섞여 나고, 동물을 집안에 굳이 가두어 살게 하지 않으며, 목에 줄을 매달면서 살게 하지 않아도 되고, 쫓기듯이 빠른 이동과 일들을 위해서 차들이 폭증하는 도로에 자신을 쳐넣지 않아도 되고, 또 쫓기는 일 자체가 아예 없고,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사회 등등이라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또 전기차로 하늘길을 다니고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 음식과 거주지 이런 것들을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겁니다. 사회는 그렇게 될 거지만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현대처럼 애초에 가난이 가난을 낳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돈을 쫓느라고 내 일상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다 잘 아시듯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해답도 아니고, 그렇듯이 일부분 뭐 사회주의도 접목되고 무정부주의도 접목되고 좀 골고루 섞여야지 사회가 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에 굉장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그 단어에서 거리를 두세요.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을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유연한 사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선택한 어떤 사회 이데아가 아닌데, 그 안에서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건 강제고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목줄을 메고 개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개나 사람이나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목줄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가 지정해 놓은 이데아에 우리가 강제로 흡수되어야 하고 적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애당초 의무 이전의 강제입니다.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거기에서 천국을 찾으려면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까르마를 우리가 처음부터 짊어지고 태어나는 게 되나요? 난데없이 왜 운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운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있으니까 뭐 좀 흥미도 있고 좀 분노의 감정도 살짝씩 올라오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사회에 대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부에서 다시 이어가니까요. 2부에서 다시 뵙겠고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제가 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가끔씩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한 번씩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 미아가 된 흑진주를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숙제들이 있다면 저 박수진주를 찾아와 주세요. 카톡 친구 찾기에서 박수진주를 검색해 주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신점 상담, 주역 상담, 사주명리 상담, 또 부적 제작 등으로 막혀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정말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